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경찰의 의무 부과 수단, 그죠? 거기에 대해 가지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 경찰이 이제 의무를 부과합니다. 자, 의무의 부과, 그리고 국민이 그 의무의 부과에 대해서 불이행이 됩니다. 의무의 불이행. 그러면 이제 경찰은 이 의무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수단, 의무 이행 확보 수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의무의 부과, 의무의 불이행, 그리고 의무 이행 확보 수단,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근데 그 중에 첫 번째 의무 부과를 하는 수단입니다. 근데 일단 의무를 부과하기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개념이 있는데, 그 처음에 기초적인 개념은 경찰 상태입니다. 이때 어떤 상태냐? 위험의 발생 또는 발생하려고 하는 상황이다. 이게. 또 경찰 책임자 문제가 있습니다. 이 경찰 책임자는 누구냐? 경찰 상태를 이야기한 자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 경찰 책임자는 경찰관이 책임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의무 위반 상태, 즉 경찰 위반 상태를 야기한 사람을 우리는 경찰 책임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비근하게 예를 들면은 요즘 제가 이제 애완견을 데리고 밖으로 나갑니다. 그러면 그때 걔가 여러 가지 뭐 사람을 문다든지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럼 그럴 때 이런 경찰 위반 상태를 야기한 사람이 누구냐? 그렇게 했을 때 걔의 주인이 된다는 거죠. 이게. 자, 그 다음 또 여러분이 그 도로를 가고 있는데 그때에 갑자기 도로가에 그 뭐 이상한 이제 물건을 막 재어놨습니다. 그래서 그 물건에 예를 들면은 무너져 가지고 여러분이 다쳤다. 그러면 그때에 그 경찰 위반 상태를 야기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그 화물을 나눈 예를 들면 식당 주인이다. 그러면 식당 주인이 경찰 책임자가 됩니다. 자, 요건 또 다음에 또 중요하게 나오기 때문에 요 정도로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경찰 목적이 뭐냐? 위험의 방지, 범죄 수사, 대민 서비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경찰 의무의 부과는 뭐냐? 경찰 목적 달성을 위한 법률, 명령 처분을 통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렇게 할 때 이제 경찰이 국민에게 부과를 하는 겁니다. 이제 드디어 이거는 경찰 내부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상은 경찰권이 밖으로 나왔을 때의 문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의무의 부과 수단에 경찰 하명, 경찰 허가, 경찰 면제, 경찰상 사실 행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명은 자기 하명, 부자기 하명, 수인 하명, 급부 하명 이렇게 했습니다. 자기 하명은 해라, 부자기 하명은 하지 마라. 그리고 수인 하명은 참아라. 참을 인자니까 받을 숫자 참을 인자. 급부 하명 쉽게 말하면 돈 내라 이런 겁니다. 그 자기 하명은 해라라고 하기 때문에 불법 집회 시위 해산 명령입니다. 자, 집으로 가시오. 그죠? 자, 부자기 하면 우리가 이제 도로의 통행 금지다. 금지 하명인데 사실은 부자기는 이게 하지 마시오라는 거예요. 통행을 하지 마시오라는 거죠. 이게. 또 여러분이 운전면허증을 갖고 있습니다. 원래는 뭡니까? 부자기 하명이 내려갔습니다. 모든 국민에게 운전을 하지 마시오라고 하는 부자기 하명이 내려갑니다. 그런데 운전면허를 딴 사람은 해도 좋다. 그게 뭐냐? 허가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수인 하명은 이제 예를 들면 경찰관이 극장에 들어간다. 그죠? 그럼 그렇게 했을 때 극장 사장의 입장에서는 갑자기 경찰관이 들어오고 뭐 나이트클럽 또 아니면 일반 클럽에 경찰관이 들어가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일단 경찰이 여러 가지 경찰 활동을 위해서 들어왔을 때 수인을 해라, 참아라 이런 게 되겠죠. 급부하명은 이제 돈을 내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범칙금 납부, 과태료 납부 이런 겁니다. 자, 경찰 허가, 대인적 허가, 대물적 허가, 혼합적 허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 경찰 허가의 가장 큰 특징은 부자기 하명의 해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운전하지 마시오. 부자기 하명이 내려갔습니다. 근데 운전면허증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해도 좋다. 그죠? 또 차량이 뭐 좀 위험하고 또 뭐 이렇게 고장 났다. 그럼 차량을 운행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차량 검사를 받은 차량은 운행을 해도 좋다. 혼합적 허가, 총포 제조, 그죠? 원래 모든 국민에게 총포 제조를 하지 마시오라는 것이 내려갔습니다. 즉 부자기 하명이 내려갔습니다. 근데 허가를 받은 사람은 해도 좋다, 그죠? 자, 그다음 경찰 면제, 돈에 대한 면제입니다. 쉽게 말하면 수수료, 그죠? 고속도로 통행료가 있다. 근데 주한미군이 갔을 때는 수수료 면제를 시켜준다. 그런 것이 경찰 면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찰상 사실행위가 있습니다. 권력적 사실행위가 있고 비권력적 사실행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기 사용, 뭐 체류탄 발사, 유치장 입감, 이게 이제 권력이라는 것은 명령 강제가 있기 때문에, 그죠? 그 권력적 사실행위. 비권력적 사실은 명령행위가 없다, 그죠? 그래서 뭐 쓰레기 청소 이런 것이 대표적인 비권력적 사실행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이 사실행위가 좀 어렵습니다. 그쪽
경찰상 사실행위에 대해 가지고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경찰상 사실행위는 행정행위와 사실행위를 구별을 해야 됩니다. 행정행위는 명령적 행정행위가 있고 형성적 행정행위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사실행위는 가장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생각을 하신다면 책임과 의무가 발생하느냐, 책임과 의무가 발생하지 않느냐,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구별하시면 제일 쉽습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이 예를 들면 일반 국민이었다. 자, 근데 공무원이 어떤 지시를 여러분에게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그 공무원의 지시에 여러분이 따랐습니다. 그게 경찰이 됐든 일반 공무원이 됐든 간에. 자,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손해를 본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제가 차량으로 음식점 이렇게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걸 갖다가 우리 동네에 할 수 있습니까? 그 공무원이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가지고 제가 했는데 알고 봤더니 법으로는 금지가 되어 있더라. 그럼 여러분 입장에서 공무원이 하라고 해갖고 했는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불법이 된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제 억울하겠죠. 그래서 행정소송을 제기를 할 겁니다. 그죠? 자, 근데 이렇게 할 때 이 경찰관 혹은 공무원의 행위가 명확하게 문서에 의해 가지고 또 아니면 개별적으로 저에게 직접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했으니까 범칙금을 내시오. 이렇게 저한테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딱 오게 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명백한 행정행위가 되기 때문에. 자, 그런데 공무상 사실조회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경찰관이 어떤 성매매를 한 사람을 적발을 했다. 근데 이 사람이 공무원인지 아닌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어 가지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게 공무원인지 모르는데 일단 이름이 있으니까 그 창원시청에다가 이 사람이 공무원입니까? 공무원이 아닙니까? 사실을 확인해 주십시오. 라고 해가지고 공무상 조회를 했습니다. 이게. 자, 근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그 구체적으로 어떤 특정인에게 무슨 처분이 내려가 가지고 당신이 성매매 특별법에 의해 가지고 위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십시오, 가십시오, 이렇게 한 거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이지만 이렇게 그 당사자는 모르지만 공무상 사실 조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럼 이런 행위를 갖다가 그 공무원법상에서 즉 행정법상에서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죠. 즉 국민에게 구체적으로 권리와 의무가 또 책임과 의무가 발생하지는 않지만 행정을 하다 보니까 이런 식의 여러 가지가 생기더라는 거죠. 이게 예를 들면 도로 청소를 하는 거, 그죠? 또 위법행위 몰카 같은 경우에 감시하는 거, 또 정신병자의 강제 입원 이런 것들이 등등이 있더라는 거죠. 이게 근데 이런 것들은 국민에게 구체적으로 권리와 의무, 책임과 의무가 발생하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행정을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필요하더라.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게.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행정행위는 국민에게 권리, 의무가 발생하고 책임과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근데 사실행위는 권리와 의무 등 법률 관계를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그죠? 사실적 결과만을 일으키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행정행위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만 사실행위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는 않고 국가배상, 어떻게 하든 피해를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아까처럼 그 차량을 가지고 음식점을 하려고 하는데 공무원 말 듣고 있는데 그 결과적으로 안 됐다. 그래서 내가 차량 수리비라든지, 그죠? 차량 제조 비용이라든지, 개조 비용이라든지 이런 비용은 국가배상 소송으로 진행이 된다. 자, 그래서 이런 사실행위는 권력적 사실행위와 비권력적 사실행위가 있습니다. 권력적이란 말은 명령 강제가 있으면 권력적이고 명령 강제가 없으면 비권력적입니다. 그래서 사실행위 사례 중에 예를 들면 도로 청소다. 그럼 이거는 비권력적 사실행위가 됩니다. 또 위법행위, 몰카 같은 경우가 있겠죠. 막 감시를 한다. 그죠? 몰카 행위를 하는지 안 하는지 감시를 한다. 그럼 이런 것들은 명령 강제가 없기 때문에 비권력적 사실행위가 됩니다. 또 정신병자의 강제 입원, 그죠? 이런 것들은 권력적 사실행위가 됩니다. 또 경찰 조사실에 보면 이제 촬영을 막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동의를 받아가지고. 그런데 이 설치하는 거, 그죠? 이런 것들 조사실 피해자에 대한 촬영 허용, 그죠? 이런 것들은 권력적 사실행위. 또 교도소 재소자에 대한 서신 검열이 있습니다. 그죠? 자, 이런 것들도 권력적 사실행위가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경찰의 의무이행 확보수단입니다. 자, 다시 경찰이 의무의 부과를 합니다. 그죠? 의무의 부과. 그런데 국민이 의무의 불이행을 합니다.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럼 그럴 때, 자, 경찰관이
화재가 발생했다. 근데 소방관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화재 진압을 지원하시오 라고 해가지고 경찰 하명을 했습니다. 해라. 그런데 난 싫어요. 이렇게 말을 안 듣습니다. 그죠? 또 홍수가 나가지고 자 도로를 통행하지 마시오 라고 해가지고 통행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나는 당신 말을 안 듣겠어요 라고 해가지고 그냥 경찰관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의무의 불이행이었습니다. 그죠? 통행을 하지 마시오. 의무 부과를 했는데 통행을 합니다. 의무의 불이행이었습니다. 그럼 그럴 때 경찰관이 뭐 할 수 없지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공권력이 왜 무섭냐면 이렇게 경찰관이 아니면 공무원이 의무의 부과를 했을 때 그 의무의 불이행을 하게 되면 반드시 제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경찰의 의무이행 확보 수단이다. 어떻게 제재를 할 것이냐? 그래서 크게 봤을 때 경찰 강제가 있고 경찰상 조사가 있고 경찰 벌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 강제에는 경찰상 강제 집행이 있고 경찰상 적시 강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찰상 조사에는 강제 조사, 임의 조사가 있고 경찰 벌에는 경찰 형벌, 그죠? 그 형벌 구종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좀 헷갈리는 것이 일반적으로 형사법을 위반해도 형벌 구종이 있고 행정법을 위반해도 행정 형벌 구종이 있습니다. 즉 예를 들자면 제가 예를 들면 식품위생법 위반을 해가지고 저 어디에 뭐 미국산 소고기를 갖고 왔는데 이게 유통기한이 지난 것을 가지고 제가 막 이렇게 화학 처리를 해가지고 시장에 팔았습니다. 자, 근데 이게 이제 단순하게 그냥 뭐 원산지 위반했다. 그러면 아직 행정 형벌 구종 있지 않습니까? 그죠? 형벌 구종, 행정 형벌 구종 여기에 들어가지 않고 그냥 과태료라든지 그죠? 뭐 과징금 이런 걸로 이제 해결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 죽었다, 다쳤다. 그럼 이건 이제 이른바 행정법 위반을 통한 형사 사건이 되어버린 겁니다. 즉 행정법 위반 사건이 돼가지고 간단하게 행정부에서 해결할 수 없고, 즉 공무원이 시청에 있는 공무원이 해결할 수 없고 수사를 해야 되는 상황으로 문제가 커진 거죠. 그럼 그럴 때 행정법 위반으로 해가지고 행정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면 사람을 죽겠다. 그러면은 뭐 코로나가 발생하고 여러 명이 죽었다. 그럼 제가 이제 사형도 받을 수 있고 징역도 받고 금고, 자격 정지, 자격 상실, 자격 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 이걸 다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우리 이제 경찰에 관련되니까 우리 경찰은 적결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심이라든지 뭐 통고 처분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경찰 질서벌이 있습니다. 그죠? 그냥 범칙금, 과태료, 과징금 있습니다. 그래서 범칙금하고 과태료는 가장 크게 구별한다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범칙금은 경찰관에게 직접 제가 벌금을 그죠? 일단 행정 과태료를 납부하는 거. 그걸 우리는 범칙금이라고 합니다. 이게.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주정차 위반을 했다. 그럼 제가 기계에 단속이 됐지 않습니까? 그죠? 기계에 일반적으로. 그럼 그럴 때는 누군지 특정이 안 되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가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운전하다가 경찰관에게 신호 위반 그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걸렸다. 그럼 경찰관이 와가지고 자 선생님 신호 위반했습니다 해가지고 딱지를 끊게 되죠. 일반적으로. 그걸 우리는 범칙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직접 받게 될 때 일반적으로 범칙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좀 전에 제가 얘기했던 의무의 부과, 의무의 불이행, 의무의 확보 수단, 그죠? 그래서 가장 전형적인 수단을 한번 적어 봤습니다. 그래서 의무의 부과는 일반적으로 경찰 하명이 됩니다. 하명, 그죠? 그 다음 의무의 불이행은 이제 말을 듣지 않는 거. 그다음에 말을 듣지 않으니까 의무이행을 확보할 수 있는, 즉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을 경찰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가 이제 경찰 강제다, 그죠? 경찰상 적시 강제, 그죠? 그다음 경찰상 강제 집행, 그죠? 뭐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경찰 벌이 있습니다. 그죠? 경찰 형벌이 있고, 그 다음에 경찰 질서벌, 그죠? 이렇게.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조금 요약을 하자면, 자, 이걸 이제 우리가 조금 요약을 하자면, 이제 제일 많이 부딪히는 게 경찰 하명이고, 경찰 허가다. 그죠? 그래서 경찰 하명은 자기 하명, 부자기 하명, 수인 하명, 급부 하명이 있다. 그래서 자기 하명은 해라. 부자기 하명은 하지 마라. 수인하명은 참아라. 급부하명은 돈하고 관계되니까 돈 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경찰 허가는 대인적 허가, 운전 대물적 허가, 혼합적 허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의무이행의 확보수당 했을 때 경찰상 강제 집행, 경찰상 적시 강제, 그죠? 경찰 벌 이렇게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적시 강제 기본법이다 했을 때 경직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다음에 또 자세히 보게 될 겁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